77페이지 52번부터 22강 자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2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금속은요 전성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성가공이 전성연성은 소성가공성이 또 좋은 것과도 마찬가지로 전성연성이 좋으면 소성가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 열의 양도 채이고요.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갖는 특성을 유지하고 수온을 제외한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를 형성합니다.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순도 높은 순철 중 탄수함유량이 가장 적은 순철,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전해철, 암코철, 해면철, 카보닐철 이게 다 순철입니다. 순철. 그런데 그 중에서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전해철이 순도가 가장 높습니다. 재료 연성 파악을 위해 이제 사용하는 시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 연성뿐만 아니라 전연성 이렇게 해두면은 더 좋겠네요. 연성도 연성이고 전연성. 그래서 연성과 전성을 우리는 요래 묶어서 전연성이라고 합니다. 재료 전연성 파악을 위해 적용하는 시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요 전연성은 위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소성가공성입니다. 이 시험은 커핑 시험, 컵 모양으로 시험을 한다 해서 커핑 시험이라고 하는데 에릭센 시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55번 각종 주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내용인 것은 이렇게 됩니다. 가단주철.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 용어가 중요하다, 그죠? 가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조가 가능하다, 이 말. 본래 주철은 단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그럼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 되었느냐? 주철이 왜 단조가 본래 안 되느냐? 백주철이 있으면 백주철 Fe3C입니다. 이 Fe3C는 굉장히 단단하지만은 충격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단조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백주철을 열 처리해가지고 탈탄을 하거나 흑연화 해버립니다. 그럼 Fe3C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 되는 겁니다. 자, 나압은 미헤나이트 주철은 고급 주철입니다. 저급 주철이 아닙니다. 흑연이 조대하고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고르게 분포한 주철이다. 이것도 아닌데 미헤나이트 주철은 결정적으로 고급 주철입니다. 저급 주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압은 틀렸고요. 답은 회주철은 보통 주철이며 폴라이트의 바탕 조직에 검고 연한 흑연이 주철 바닥면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주철입니다. 맞습니다. 합금 주철은 합금강처럼 주철에 특수원소 첨가하여 내식성, 내마멸성, 내충격성 향상된 주철이다. 맞습니다. 자, 미헤나이트 주철은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고급 주철이며 주물용 선철에 강 부스러기가 간 쇳물과 규소철 등을 접종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흑연 균일하게 분포시킨 폴라이트층의 주철로 강도 인성 등의 우수한 주철을 미헤나이트 주철입니다. 여름 폴라이트라는 우리 공석강 그 대표적인 그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헤나이트 주철도 폴라이트 등의 층의 주철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고속 고하중 베어링에 적합하여 자동차, 항공기 등의 재료로 쓰이는 구리, 납계, 무조건 구리, 납계는 켈밋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켈밋.
자, 화이트 메탈 주로 요것도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주석이 주축이 된 것, 납이 주축이 된 것, 아연이 주축이 된 것, 요 3종류입니다. 주석기 화이트 메탈은 베빗 메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안주 구배라고 했죠, 그죠? 안주 구배. 그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주 구배라고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주 구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만 안 까먹겠죠, 그죠? 자, 백동 큐프로 니켈이라고 하는데 구리에 약 20% 니켈 함유된 합금입니다. 동전으로 많이 된 동전도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걸 말합니다. 이용되는 이 합금의 가장 큰 특징은 탈색 효과입니다. 즉 주석 다음으로 탈색 효과가 높은 니켈은 구리의 20% 정도만 함유되어도 구리 색깔 사라지고 니켈의 색인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탈색 효과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빗 메탈 주석이 주성분이며 안티몬 동을 첨가한 안주 구배라고 합니다. 베어링용 합금으로 높은 하중 고속도 발전기 터빈 엔진 등의 주축 크랭크 등에 이용됩니다. 켈 및 고속 과중 베어링에 적합하여 자동 찬공기 재료에 이용되는 구리 납계 합금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요걸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밑에 써 있는데 플레인 베어링 라이닝 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연강의 대금 뒤에 대금이란 말을 말씀드려 백메탈 또는 한자로는 배판이라고 합니다. 배판. 요게도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57번 구상흑연 주철이 주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조직 형태와 관계없는 것은 구상흑연 주철이 페라이트형이 있고 페라이트형이다 이 말, 페라이트가 많으면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유연 주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폴라이트형, 시멘타이트형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헤머타이트는 이거는 주철 조직이 아니고요. 적철광 Fe2O3 그 포스코 고로에서 이게 이제 선철 용선을 이제 만들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게 적철광입니다. Fe2O3입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별로 아주 세세하게는 안 했지만 이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세요. 면시 밑방 격자 Face Centered Cubic Lattice FCC입니다. 요거는 배수가 12개입니다. 원자 충진율은 면시 밑방 격자 가로 세로 높이 입방체 안에 원자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진율이 74%고 소속 원자 수도 4개가 됩니다. 조밀 육방 격자 배수는 12개, 원자 충진율은 74%, 소속 원자 수는 2개입니다. 이게 이제 조밀 육방 격자는 이렇게 충진율이나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나 면시 밑방 격자와 채시 밑방 격자 계산하는 좀 그래도 조밀 육방 격자에 비해서는 단순하지만 이것도 이 시간에는 지금 여기 뭐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채시 밑방 격자는 Body Centered Cubic Lattice 해가지고 채시 밑방 격자인데 배수는 요 원자 수가 여기 작습니다. 그래서 8개. 원자 충진율은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요. 78%가 아니고 요게 68%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혼란을 처리하게 됐네요. 68%입니다. 소속 원자 수는 2개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침투 비파괴를 하면서 이 재료가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서 재료가
주 요소는 아니거든요. 재료가 주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침투비 파괴나 이런 침투비표가 주 과목인데 재료나 용접이 이제 부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재료는 많이 나오지만 용접은 여기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 두께 10mm 연강판을 아래 보기의 맞대기 용접비움 10m와 두께 20mm 연강판 수평 맞대기 용접비움 20m를 용접하려 할 때의 환산 용접 길이는 해놨습니다. 단 현장 용접 환산 계수는 판의 두께 10mm인 경우에는 1.32, 판의 두께 20mm인 경우는 5.04이다. 그럼 요걸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용접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L1 곱하기 로1 플러스 L2 곱하기 로2. 그래서 L1은 얼마였죠? 10m. 개수는 얼마입니까? 1.32. 플러스 20m 곱하기 5.04. 이렇게 하니까 114m가 된다. 요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겠죠? 자,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도 요거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요렇게 나오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용접기가 설치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는 용접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먼지가 매우 적은 곳, 옥외의 비바람이 없는 곳, 수증기 또는 습도가 낮은 곳,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곳, 이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 15도씨 15kg/F 제곱 센티미터인 상태에서 아세톤 20리터이 들어있는 아시틸렌 용기에 용해된 최대의 아시틸렌 양은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알아두세요. 25배 곱하기 15기압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25배를 15기압 하면 375배가 되고 375배에다가 20리터를 곱하면은 7,500리터이다. 뭐냐면은 요 15도씨 15kg 요 상태일 때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25배를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5를 아세톤 20리터에 하면은 7,500리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텅스텐 전극 사용하여 모재 가열하고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특수 용접을 티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용접봉이라 하기보다는 물론 막 용접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 선으로 감겨 있어서 꼭 총 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쏘면 쭉쭉 나가면서 이제 용접을 하는데 텅스텐 용접을 하는데 Ig는 이너트 게스니까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를 이렇게 뿜어가면서 하니까 그 용접부에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는다. 미그 용접은 뭐냐면은 금속,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금속을 또 선으로 이렇게 이제 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뭐냐면은 불활성 기체를 뿜어서 주위 산소나 이런 거 반응하지 않고 깨끗하게 용접할 수 있는 게 미그 용접, 티그 용접, 이런 게 이제 특수 용접입니다. 자, 60번에요. 용접에서 금속 전극을 사용하는 보호 아크 용접법인 것은, 그러니까 보호를 해준다. 보호. 여기에 미그 용접이나 조금 전에 했던 티그 용접입니다. 왜? 불활성 가스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아크 용접할 때 주변의 불순물과 산화가 된다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겁니다. 메탈 이너트 가스 아크 웰딩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또 소개가 되어 있네요. 미그 용접, 용접봉, 용접 와이어, 용접 와이어를 전극으로 하고 아크 발생시켜 행하는 용접입니다. 불활성 기체 아크 용접의 일종으로 용접 심선, 심선이 이게 이제 철선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극으로 하는 총처럼 쏘면 쫙 나가면서 용접하는 겁니다. 시입용접, 이거는 점용접을 반복한 겁니다. 점용접은 하면요, 점을 땅땅땅 하면 그 사이에 공기나 물이나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 조금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아예 그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쭉 그 틈새가 없도록 점용접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용접하는 걸 시임용접이라고 합니다. 원판 모양의 전극 사이에 비용접 물체를 끼우고 전극에 압력을 준 상태에서 전극을 회전시키며 연속적으로 점용접 반복해 나가는 용접 방법이다. 요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밀, 이거는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수밀, 물이 빠져나가는 걸 이거 제가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기밀, 수밀, 유밀, 기밀, 수밀, 유밀 방지한다. 요것을 그거는 시임용접이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스팟 용접처럼 틈이 없도록 연소가 회전하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임용접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전자비임 용접, 텅스텐에서 이제 열전자가 방출 가속하여 비임을 만듭니다. 텅스텐. 그러면은 요 비임을 비추는 거예요. 그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하여서 용접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공중 용접 환경과 열 집중 효율이 우수한 것이 전자비임 용접이다. 자, 요런 그 용접에도 이런 용어들을 수시로 이렇게 이제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참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용접도 엄연히 굉장히 이제 한 종목인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접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또는 이제 옛날에 공개했을 때 문제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들어가면 79페이지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침투 탐상 시험하고 자분 탐상 시험은 동시에 이렇게 자기 시험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고 또 두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두 개를 다 동시에 딸 수도 있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프로드법, 프로드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구리로 만든 겁니다. 자분 탐상 시험 프로드법 적용할 때 자화 전류값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프로드의 전극 사이의 거리와 시험체 두께에 따라서 이제 프로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전류값을, 자화 전류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시험품 두께는 규격집에서 자기 비파계 규격집에서 두 가지만 나눠 놨습니다.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큰 경우와 4분의 3인치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시험품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클 경우의 전류는 A는 그 두께 있잖아요. 거리 있잖아요. 프로드 전극 사이의 거리 D인치입니다. 거기에다 100이나 12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3인치보다 클 때 여기에 5인치 그 프로드 사이가 5인치라면 그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곱하기 100 하면 500, 5 곱하기 125 하면 5, 25, 5, 2, 10, 12, 5, 1, 5, 625. 그 사이의 전류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품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는 전류 적용안이 좀 다릅니다. 프로드 간격 D인치에다가 90 내지 110을 곱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 요거는 계산하는 거 요거 자분 탐상 시험에도 쓰이지만은 침투 탐상할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공식을 알면은 문제 풀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물이나 기계의 설계 시
치수, 형상,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제작된 기계나 구조물이 사용 중 파손, 변형되지 않도록 검사하는 데 적용되는 검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스트레인 측정법입니다. 이 기계적인 이런 측정, 누설 검사나 전이차 시험이나 전자초음파 공룡법이 아니고 요거는 스트레인 검사법, 스트레인 측정법.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도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구조물의 치수, 형상, 재료의 적합성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인 측정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또는 EC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자유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와전류 분포와 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험체의 전도도 맞습니다. 시험체의 크기와 형태에 맞습니다. 코일과 시험체의 표면 사이 거리도 맞습니다. 접촉 매질의 종류와 양이 이거는 초음파입니다. 접촉 매질의 종류와 양요 답은 말이죠. 이 와전류가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초음파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초음파. 초음파다 하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체 열 분포 상태, 열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열 화상을 이용하는 비파계 검사는 서모 이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서모. 그래서 서모 열 화상을 이용하는 비파계 검사입니다. 서모그래피 열 분포 상태요. 꼭 좀 알아두시고 3번 자본 탐상 시험만으로 조합된 비파계 검사는 요것도 여러분 안 배웠습니다만은 요게요. 그 침투 앞부분에 자본 이론할 때 잠깐 그림이 나왔습니다. 극간법, 코일법. 요거는요. 자본 탐상할 때 쓰는 거예요. 자본 탐상할 때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장이 형성되는데 자장이 형성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형 자장이 있고 원형 자장인데 대부분 원형 자장인데 이 극간법과 코일법은요. 선형 자장이다. 선형 자장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UT는 반사법, 공진법, 투과법이고 ET는 내사법, 프로브법입니다. 요 MT는 극간법, 코일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4번 비금속 재료에 대한 비파계 검사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시험은 비금속 재료는 자본 탐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자성체에만 적용된다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 자연광에서 검사가 가능한 침투 탐상 시험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인 것은 영재 제거성 염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재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가입니다. 6번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투과도기에 사용하는 주목적은 이거는 이제 우리 식별도, 선명도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과도개나 개조개를 쓴다 하는 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요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방사선 그 과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적인 이제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초음파 탐상 시험 적용하여 결함을 검사하기 어려운 것은 결함 모양 형태, 결함 모양 형태. 요것도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모양하고 형태가 이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 결합 모양하고 형태는 방사선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 초음파도 페이지드 밑에 나와있죠. 페이지드 어레이 탐촉자를 여러 개 붙인 페이지드 어레이 탐촉자는 결합 모양과 형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용화 그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는 문제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단조품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결함은 겹침입니다. 랩. 자, 8번 침투 탐상시험 적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결함은
표면 결함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으로 결함 검출 곤란한 검사인 것은 내부 단조겹층, 내부 결함 탐상은 아닙니다. 9번 방사선 투과 시험 RT지요. 방사선 투과 시험은 납은 방사선이 투과하지 않습니다. 납과 같이 비중 높은 재료의 내부 결함 검출에 가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중성자 투과 시험을 씁니다. 중성자 투과 시험. 뉴트론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해가지고 NRT라고 합니다. 뉴트론 레디오그래픽 테스트가 NRT라고 합니다. 요 기호는 알아둬야 되겠죠. NRT. 자, 그래서 중성자가 물질을 투과할 때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그 색이 감시하는 현상을 이용한 비파계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시험, 여기 나오는데, 와전류 탐상시험 ECT다, 그죠? 전자유도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내삽 코일 사용하여 관의 보수검사 수행할 때, 관 내경 10mm, 코일 평균 직경이 9mm라고 할 때, 충진율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냐면, 간편한 충진율 산출은 어떻게 하냐? 10의 제곱분의 9의 제곱 곱하기 100 해가지고 81% 이렇게 간단히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 와전류 탐상 시험에도 거기에 들어가면 본문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이제 간편하게 여기서 적용할 때는 풀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ET용 코일법은 표면 코일과 관통 코일과 내사 코일이 있다. 와전류 탐상에는 표면 코일, 관통 코일, 내삽 코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10번 방사선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감마선은 중 반감기가 가장 긴 것은 이거는 몇 번 했다 그죠? 세슘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리디움 192는 73.831, 코발트 60은 5.3년, 툴륨 좀 어렵습니다. TM 툴륨이라고 합니다. 툴륨 요거는 129년 툴륨. 세슘은 30.3년입니다. 세슘이 굉장히 깁니다. 비파계 검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인 것은 비파계 검사는 시험 절차서에 따라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비파계 검사는 시험 대상물을 절삭하고 파괴하는 것을 이용한다. 이건 파괴 시험입니다. 비파계 검사는 적절한 시험 방법을 선택하면 재료와 부품, 구조물 등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비파계 검사는 일정한 자격증 소지한 기술자가 장비 선택 없이 한 가지 검사라도 모든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내가 초음파 탐상하고 방사선 탐상 자격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라고 하냐면 비파계 검사는요. 시험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물 절삭하고 파괴하지 않는 비파계 검사이며 상황에 따라 각 자격 종목 다른 분야를 따로 검사해야 합니다. UT, RT, MT, PT, ET 등 각각의 자격증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니까 꼭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도 다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같은 경우도 국내 자격증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격증이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평생교육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